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수업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셔도 왜 이런 이야기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그렇지 않나요? 공부가 뭐 내가 타로를 공부한다고 해서 타로만 공부한다,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좀 전문적인 말로 여러분 이제 뭐 문화교양학과 다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인터텍스추얼리티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 발음도 어렵죠. 인터텍스추얼리티. 이게 뭐냐면 통합교과라는 거예요. 통합교과.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간 텍스트성이라고 해요. 또 대학생인데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죠? 인터텍스추얼리티라는 게 그러니까 사이간자.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 그렇죠. 하나를 하면 연결돼.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 텍스트성, 인터텍스추얼리티, 통합교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 문화 있죠, 문화. 네. 문화 모르시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화를 자 보세요. 문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컬처죠. 네. 그건 알죠. 그것까지는 알아요? 네. 그것까지는 알아요. 제가 계속 여쭤볼게. 컬처의 어원이 뭐예요? 컬처 문화. 경작하다. 그럼 이제 컬티베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컬티베이트. 그래서 우리가 교양이 있다라고 하면 컬티베이티드.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맞서 경작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게 또 뭐냐? 그러면 한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공통된 생활 방식 또는 행동 방식. 이렇게 나올 거야 되는 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화의 반대는 또 뭐냐? 문화의 반대가 뭐죠? 문화의 반대말로 문화의 반대 있죠. 당연히 자연 네이처죠. 네. 근데 네이처는 자연이란 뜻 말고 또 뭐가 있죠?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 자연은 본성이잖아요.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문화와 문명은 뭐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를 아세요?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뭐예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니고 이제 문명은 시빌라이제이션인데 문화가 좀 더 발달된 상태, 고도로 발달된 상태. 문화가.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부시맨이 코카콜라 병 가지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것도 문화인데 그걸 문명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가 문명이고, 문명의 반대는 야만이잖아요. 야만, 미개하면 발바리즘이라고, 영어로 발바리즘. BARISM. 그러니까 발발이 먹는 거는 야만이다, 미개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문화를 하나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그 문화 하나 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문화교양학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공부하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늘천자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해야 돼요. 하늘천자 이거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인문학은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맥락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 신화 때문에 타로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신화에 나오는 게 그렇죠. 타로에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뭐 많이는 못하고 한 7장 정도 한번 해볼게요. 7장 정도 하는데 일단 저는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전사 나오는 거 있죠. 전사. 제가 여기다 보여줄게요. 이걸로 할 거. 전사 이거는 보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하려고 그래요. 자, 요새 7개만 찾으세요. 이거 7개 찾다가 날 새는 거 아니에요? 날 새긴 뭐야? 자, 찾았어요. 7개만 찾았어요. 한 번에 다는 못 하니까. 자, 거기 보시고 오늘 7개 할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누가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밴드에다 좀 올려주실래요? 네. 사진 찍어서. 그 바로 알아서. 몇 개 설명해 좀 주세요. 하여튼 너 거기 있는 대로 찾으세요. 거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아니 이게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내가 찾아놨었는데 아니 근데 순서대로 뭐 할 필요 없고 일단 이거 연습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림 찾는 것도. 요거까지 누가 찍어서 올려주시려면 올려주시고 밴드에다 좀 올려주실래요? 밴드 나이 들어가 있으시니까 저가 올린 것처럼 좀 올려주세요. 그 7장 하면 뭐 아마 9시 다 될 거예요. 7장 하고 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있나요? 뭐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이게 막 순서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조건은 맞게 하신 건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서부터 하나 아니 뭐 하여튼 아니 어쨌든 그냥 순서 상관없으니까 어디 거부터 찾으세요. 네, 찾으세요. 가져갔어요. 아직 안 여기 했어요? 있습니다. 여기 밴- 다 찾았어? 네. 밴드 있잖아 밴드. 네. 밴드 있잖아. 날 새겠네. 아 다음엔 이걸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찾아오시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 없어요? 여기 제일 있네요. 찍었죠? 그죠? 어떻게 빨리 찾았대?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타로 카드는 뭐 1, 2, 3, 4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행성들이 있어서 헷갈리실 건데 아니, 찾아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화초짝 찾는 것처럼 찾으면 되죠. 7장밖에 안 되니까. 네, 그것도 있어요. 됐나 이제 수업이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거. 저 요거. 전사부터 설명. 네, 이걸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지금 공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잇 같은 걸 붙이셔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지금 뭐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셔갖고 이거 상담할 수는 없을 거니까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그런 거에서 그냥 붙여놓으세요. 뭐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누구 상담드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뭔 말 이해 가시죠?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그 조그마한 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전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니까. 전사? 네, 전사, 무사,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전쟁할 때 싸우는 무사가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거 말고 전쟁하는 무사, 전사. 그렇죠? 이걸 전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사라고 하는데, 화성. 이제 이게 그죠? 화성이죠, 화성. 요 밑에 있는 게 화성.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화성이라는 게 열정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화성은 되게 열정을 가리키고, 남자. 요 위에 이게 양자리. 여기 있죠, 위에가 양자리. 여기 양자리. 양자리? 양 있잖아요, 양 그 뿔 비슷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네. 이게 양자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포스트잇을 붙이시고 공부하시든 뭐 그냥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하여튼 이게 양자리고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은 정열, 남성의 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화성. 그러니까 그래서 요리사들 보면 여러분 요리사들 보면 남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여자들 네. 요리사들 물론 있지만 남자들이 훨씬 많고 재밌는 건 초밥 있잖아요. 초밥 이런 거 만든 사람 다 남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딱 만드는 온도가 딱 맞대요. 물론 이제 여자들이 초밥을 만드는 뭐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초밥 만드는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이 온도가 손의 온도가 딱 그 초밥 만들기 또 적합하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열정을 의미하는데 이 색깔이 다 붉은색이죠. 이거 뭐 엄청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열정을 의미해요. 붉은색은 열정인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정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성적이야 사람이 외향적 내성적 있잖아. 내성적인 사람이 붉은 옷을 입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붉은색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이걸 왜 성적인? 아니 그러니까 내성적이 아니라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붉은 옷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여성들 중에서도 뭐 여성들 남성들 중에 붉은색 옷을 커버하기가 여기 다 커버 되시나? 붉은 옷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붉은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런 거 자체를 안 입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이제 전쟁의 신이에요. 그 전쟁의 신 아레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레스가 뭐냐? 아킬레스건 있죠? 아레스인데 아킬레스. 거기다 필기하십시오. 이제 첫 번째 카드는 그러니까 이걸 필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알려드릴게요. 네모 하나 그리고 여기 양자리 화성 이렇게 전사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다 1번 이렇게 하시고 이해가죠? 1번하고 네모를 쳐 그리고 양자리 화성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전사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전사에다가 포스트잇 붙이라고 했잖아. 그럼 좀 찾기 쉽겠죠? 1번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78번까지 하는데 네. 그 번호를 이제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좀 준비하셔서 공부하시면서 보시라 이거죠. 그림 공부예요. 그림 공부.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타로 카드의 자격증은 어디서 주냐면요. 그 미술 치료학회에서 줘요. 실제로. 이게 미술 치료사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갖고 미술 치료학회에서 이런 자격증을 줍니다. 그림 공부니까. 그래서 아레스는 누구다? 아킬레스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에 보면 붉은 단추가 있죠, 이렇게. 네. 머리에 붉은 단추. 그러니까 이 머리에도 이렇게 붉은 단추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타로 카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타로 카드에 저스티스 카드가 있었어요. 타로 카드 안 가져오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머리에 그 파란 단추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기억 안 나면 되게 가셔서 한번 저스티스를 찾아보세요. 저스티스를 찾아보면 이 머리에 그 파란색의 단추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좀 행동한다는 그런 약간 의미가 강해요. 그런 의미가 강한데 이 붉은 단추는 열정 이런 것들인데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화성에 가가지고 다른 모든 별들을 다 별들이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심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만약에 나온다. 내가 이제 어떤 카드를 뽑았을 때 이게 나온다. 그럼 뭐가 이제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사건 사고 자 써놓으세요. 사건 사고 싸움 다툼이 예상되는 카드. 다시 사건 사고 이거 필기할게 그냥 말로 할게요. 싸움 다툼이 예상되는 카드. 이 카드가 바로 요 화성 카드. 화성에 있는 전사 카드입니다. 전사 카드.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으면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상당히 어때요?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양보하거나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이 카드가 나오면. 싸움에서 이기나 네, 지나 그렇죠. 이겨야지.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카드니까. 이겨야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이게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카드죠. 그래요? 당연히. 좋다.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어떤 이제 상담에 이제 그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담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변호사 하고 소송을 했는데 내가 결과가 어떨까요? 나왔는데 이게 낫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당연히 이기는 좋아. 거죠. 그런 카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어때요? 또 그 타로 카드와는 또 다른 또 맛이 있지 않나요? 타로 카드는 막 너무 막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는 상징이 설명하기가 타로 카드보다 훨씬 더 딱딱딱 떨어져요. 타로는 좀 복잡하잖아요. 막 그 카드 연금 카드 하나 가지고도 막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것만 딱딱 보면 돼. 핵심적인 방패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는 또 나 자신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도 의미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중에 이제 또 카드가 나오겠지만 이게 나이면서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런 의미도 이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겨내는 그런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야한 카드인데 이렇게 생긴 거. 야,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아, 이게 비너스. 아프로디테, 비너스. 자, 여기 이제 황소 자리고요. 그 밑에 이제 금성 있는 거 보이죠? 여기 황소, 여기 황소. 뿌리 있는 애, 황소 자리. 황소 자리고, 요게 이제 금성이 보이죠? 황소 자리. 근데 재밌는 것은, 아, 그 이야기를 내가 안 했다. 할 얘기 더 많은데, 자, 봐요. 제가 넘어갔어. 지금 아까 다시 앞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오늘 조금 할 게 많아요. 전사. 자, 전사 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양자리하고 화성이잖아요. 네. 양자리, 그러니까 이 화성, 자, 화성이 주인 행성이겠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주인 행성. 양자리가 주인 행성은 아니에요. 그건 알겠죠. 양자리 별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양자리는 화성을 주인 행성으로 하는 별자리.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쓰자 그냥. 양자리 이렇게 생긴 이게 양자리 화성을 주인 행성으로 하는 별자리. 양자리 화성을 주인 행성으로 하는 별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막 그 써가지고 붙여놓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된다 하면 뭐 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상담을 또 다른 걸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시는 단계니까. 하여튼 양자리는 뭐다? 화성을 주인 행성으로 합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은 주인 행성이고 이런 것들은 주인 행성이 아니잖아. 별자리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지금 황소자리라고 그랬잖아요. 황소자리. 자, 이 금성. 자, 금성을 주인 행성으로 하는 별자리가 황소자리예요. 뭔 말인지 가죠? 이게 금성이잖아요. 금성을 주인 행성으로 하는 별자리가 화성이다. 아니. 황소자리. 빨리. 금성을 주인 별자리가 황소자리. 됐죠? 여기까지? 네. 그걸 좀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는 비너스예요. 미의 여신 비너스. 자, 이 그림은 이 비너스가 자신의 거울, 지금 거울 하나 보이는 거 보이죠? 거울 들고 있죠? 거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감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감탄하는 모습인데 이 카드는 뭐냐? 뭘 의미하느냐? 허영심. 허영 알죠? 허영심, 교만함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겸손함 이런 게 아니라 허영심, 교만함, 너 나만큼 예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허영심, 교만함이고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붉은 장미가 보이죠? 네. 이 붉은 장미를 쫙 있어요. 이 붉은 장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붉은 장미는 뭘 의미하느냐? 물론 이제 붉은 장미가 사랑일 수도 있죠. 우리가 뭡니까? 로버트 번스의 My Love is like a red, red rose. 붉고 붉은 장미 이런 시에도 보면 나의 사랑은 붉고 붉은 장미와 같다. 뭐 이런 시도 있는데 이 붉은 장미의 상징을 써놓으세요. 붉은 장미.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감각적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감각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게 가미됐냐? 성의 느낌이 가미된 카드. 성의 느낌이 성의 아시겠죠? 성의 느낌이 가미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약간 이제 뒤에 가면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카드가 나와요. 여기 보면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드 보면 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또 이 심볼로는 두 개가 남녀가 이 벌거벗은 카드가 있는데 찾아보실래요? 있었어. 어떤 경 근데 이제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너무 야한 이거는 그냥 카드니까 여러분 킵할 수 있는 없으시니까 안 나오지?
장미에 둘러싸인 여기 이 카드. 네, 이게 나무. 이 남녀 카드가 있는데 남녀 카드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카드는 남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이 카드는 남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딱 보면 이건 그러겠죠. 이거는 플라토닉 러브를 상징해요. 이게 근데 그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지금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왜냐면 뒤에 보면 그 쿠션도 막 있고 막 그러죠. 여기 보면 밑에 근데 이거는 그냥 서로 그 뭡니까 여기는 하여튼 떨어져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카드는 카드상으로 어떠냐 뭘 의미하냐 육체적인 사랑이 가깝겠어요. 정신적 사랑이 가깝겠어요. 육체적 사랑이 더 가깝겠지. 이 아프로디테 제가 왜 이거 설명한 거 아시겠죠? 이걸 왜 여기 연결돼 설명을 있다. 연결돼 있다고요. 이거는 이쪽이 가깝다고요. 이쪽에 가까운 카드예요. 네, 그래서 이 카드는 되게 이건 화성이네. 이건 금성이고. 예, 금성이. 그러니까 금성이니까 보세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금성하고 저 같이 쓰나요? 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는 화성, 전투하는 남자 전투하는 화성이고, 요거는 이제 이를 뽐내는 아프로디테를 의미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성이 가미된 카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이 가미된 카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요 카드. 헤르메스 같은. 네, 그렇죠. 헤르메스 맞아요. 헤르메스. 잘하시네. 맞아요. 자, 이 카드는 일단은 여기 보면 쌍둥이 자리. 이거 쌍둥이 자리는 아시겠죠? 언니도 쌍둥이. 요게 이렇게 두 개. 쌍둥이. 이자 쌍둥이다. 쌍둥이가 둘이잖아요. 투인. 맞죠? 원래는 이제 쌍둥이가 맞는 거 아세요? 쌍둥이가 원래 쌍둥이가 동이에서 나온 거예요. 쌍자에 아이동자. 근데 쌍둥이라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 쌍둥이 바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쌍둥이고 여기에 보면 수성을.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수성을 주인행성으로 하는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 수성을 주인행성으로 하는 별자리가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공부할 때 제가 왜 점성학을 안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수학 말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점성학과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죠. 말 잘하죠 당연히. 예, 그 설득력 맞아.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별자리를 좀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요? 수성을 주인행성으로 하는 별자리가 뭐라고요? 쌍둥이 자리. 수성은 안테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안테나가 있다, 잘 가르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방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3번 방이 가까워요. 3번 방이 학업의 방이었죠. 기억나시죠? 3번 방 학업의 방.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게 뇌가 어디에 있어요? 공부방에 있는 거예요. 학업의 방. 학업의 방에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이 3번 이 카드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그런 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제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따졌을 때는 이게 약간 진한 관계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관계라든가 사무적인 관계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떨까 했는데 이게 나왔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되게 형식적이고 사무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카드는 보셨나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되게 사무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물론 말을 잘해. 말의 신이에요. 말의 신이고 또 이 사람은 여행을 좋아해. 여행의 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장사도 잘하겠죠. 말빨 세니까. 상업의 신. 또 말빨이 좋은 사람들이 좀 불화가 많죠. 거짓말의 신. 자, 다시 말의 신, 여행의 신, 상업의 신. 그러니까
상황이 모르겠으면 장사이신 그럼 돼요. 그다음에 신앙이 나오는 헬멧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거짓말의 심리. 그렇죠. 맞아요. 거짓말의 심리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여러분 생각에 여기 딱 보시게 얘는 진중할 것 같아요? 진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중한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지. 누군가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상담한 사람한테 맞춰보라고 할 때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연하남이거나 연하이거나 나이가 같아도 동안일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이 카드는 좀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워. 가볍다는 것은 진중한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중한 맛이 없다는 건 연하겠죠. 우리가 물론 나이 먹어도 나이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진중해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래? 나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하이거나 동안일 수 있다. 내가 좀 사귀는 사람이 연하이거나 동안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요 카드다. 요 헤르메스가 뭔가 들고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입니다. 색깔도 되게 노란색으로 되게 가벼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 카드를 볼게요. 요 카드, 요 카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엄마 카드라고 그래요. 이게 엄마 카드. 여기 엄마 카드 써보세요. 엄마 카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제가 1학기 때 설명을 좀 드렸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의미하는 카드, 여성을 의미하는 카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마 카드고, 그러니까 엄마 카드니까 이게 여러분이 뭡니까 1학기 때도 공부했지만 달 카드는 약간 내면이 이렇게 바뀌는 걸 여자의 마음 뭐 기억나십니까? 달 카드가 있었잖아요. 달 카드가 여자의 마음 이거 18번 카드 그런 것처럼 내면을 되게 중시하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성이냐? 써놓으세요. 달은 변화, 영마의 행성. 변화, 체인지, 영마가 뭔지 알겠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는 영마. 달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변화하잖아요. 보름달 됐다가 반달 됐다가 초승달 됐다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것이 이 달이죠. 그래서 이거는 엄마 카드고요. 엄마 카드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무슨 행동이에요? 이건 계자리. 거의 할 때 계자리. 그러니까 계자리는 요 달이 주인 행성이에요. 계자리가 이 달이 주인 행성이에요. 실제 달도 계자리의 이제 행성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는 그 행성과 별자리를 좀 외우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뭐 강의 들으시다 보면 좀 외워지실 거예요. 지금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아세요. 이 달을 주인 행성으로 하는 게 계자리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행성이고 만약에 이제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이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이 사람이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카드가 나와서 상당히 도와주는 카드. 엄마의 마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도와주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노란색도 이제 물론 이제 화려하지만 특히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핑크색도 물론 있어. 근데 핑크색보다는 파란색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전체가 파란색이잖아요. 전체가. 요 파란색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그러니까 써보세요. 파란색 1번 써보세요. 파란색의 의미가 1번은 이제 어떤 달과 관련돼 있고 달과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달은 뭐냐면 달은 뭡니까 감정을 의미해. 감정을 의미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색의 이제 속에 있는 흰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러니까 달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2라고 써보세요. 객관, 냉정, 자제.
자제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셀프 컨트롤 한다는 자제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데 막 이렇게 도와주긴 차분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내면을 아까 의미하는 카드고,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요? 변화라든가 역마의 행성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변화라든가 역마의 행성이고, 이 계자리는 달과 관련된 그런 카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라색이 있잖아요. 보라색. 네. 여기 그러니까 약간 분홍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뭘 의미하느냐? 감정. 그래서 보라 땡땡 없어보세요. 보라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말 하죠. 조울 이런 걸 의미해요. 감정이라든가 기복이라든가 조울이 있는데, 그 감정이나 기복이나 조울을 파란색이 좀 자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보라색이 막 전체적으로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나 기복이나 이런 게 조울증에 있으려고 해도 이걸 억누른다.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꽃이 하나가 있죠. 이게 붓꽃이에요. 붓꽃이 아이리스인 거 아세요? 네. 이게 아이리스 꽃인데, 이 아이리스를 붓꽃이라고 하죠. 이 꽃은 존경과 행운을 상징해요. 이 붓꽃 아이리스는 존경과 행운을 상징한다. 존경과 행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여인이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이건 뭐냐? 물 위에 있다는 건 복을 기원한다 해서 이걸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이란 말 들어봤죠? 왜 한국인이시니까. 네. 기복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을 기원한다.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이제 여성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뭔가를 도와주고 옆에서 좀 조언해주고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그런 카드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이제 여기 이 카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황제. 일단 요 밑에 있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건 태양이에요. 동그라미 점 찍겠죠? 네. 태양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건 뭐냐? 사자자리.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뭐라고요? 사자자리.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더 공부하고 가시면 집 댁에 가셔서 이렇게 막 그려보세요. 똑같이는 안 그려도 비스무리하게라도. 그래서 이게 사자자리, 뭐 태양, 뭐 수성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래야지 좀 공부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시겠죠? 자, 다시 사자자리. 그러면 이 사자자리는 뭘 주인행성으로 하느냐? 태양을 주인행성으로 해요. 자, 사자자리는 태양을 주인행성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자자리는 태양을 주인행성으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좀 보면, 이 카드는 지금 이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네. 손에 지위라,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로 보면 3번 여왕 다음에 4번이 황제였죠. 네. 황제가 이런 거 막 뭐 전리품 들고 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카드는 손에 든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에 든 것은 지위, 권력, 지위, 그러니까 손에 든 것 땡땡, 지위, 권력. 그래서 이 사람은 지위나 권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면, 이렇게 써주세요. 모든 면의 긍정 카드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모든 면의 긍정 카드. 긍정 카드. 그렇죠. 좋은 카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 카드죠. 이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 즐거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뭔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평온해 보이죠? 얼굴도 이렇게 보면 평온해 보이는 그런 카드고, 사자자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이 카드가 있었죠. 이 카드. 이 카드 뭐예요? 그렇죠. 이 카드. 자, 이 카드는 뭐냐면
일단 요 밑에 있는 게 수성인 거는 보이시죠? 네. 여기 수성이에요. 자, 수성이고 요 위에 있는 요게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처녀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카드 중에 제가 또 하나 설명 좀 드리면 이게 M자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고 M자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뭔 말 이해가요? M자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처녀자리고 요게 처녀자리. 이해가요? 네. M자 모양 쭉 내려가는. 근데 M자 모양인데 갑자기 쭉 올라오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전갈자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M자 모양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천자리고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 M자 모양인데 위로 화살표가 쭉 올라가는 카드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전갈자리죠. 전갈에게 딱 전갈 꼬리에 딱 물리면 쏘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게 천여자리라고. 올라가는 게 전갈자리. 그리고 이건 수성 안테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거는 수성이고 그다음에 천여자리라고요. 수성이고 천여자리. 자, 이거를 그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림 보이시는 이게 우리가 방으로 따지면 이 이야기를 아까 깜빡했다. 지금 아까 황제자리 있었잖아요. 황제자리. 이거는 이제 방으로 보면 5번 방에 가깝죠. 5번 방. 왜냐면 5번 방은 뭐였어요? 도화살 기억나요? 네. 5번 방이 막 연애, 섹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화살. 그런 방에 가까워요. 다루 그 우리 12개 룸 방으로 따지면 5번 방이 가깝고 요 지금 나오는 지금 뭐지? 이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향 피우는 거, 향 피우는 거. 여자. 이 여자. 이거는 6번 방이에요. 6번 방. 6번 방이 뭐였어요? 희생 봉사 카드였죠. 희생 봉사 이런 카드 아니었어요? 네. 6번 방 희생 봉사. 희생 정신, 봉사 정신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희생 정신이라든가 봉사 정신을 가리킨다고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단 처녀자리 수성. 수성을 주인의 행성으로 하는 게 처녀자리다. 자, 이거는 일단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의 의미는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일단 제사 지내는. 그런데 자, 근데 이제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막 갖다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막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이는 모든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이 수확이 된 거예요. 수확이 됐는데 아까워서 못 먹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수확된 것을 여기다 놓아놨잖아요. 네, 그냥 아까워서 먹을 수 없이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재밌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죠. 네. 점선으로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점선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 카드는 만약에 특히 이제 이 카드 사랑운, 러브, 사랑운이 안 좋아요. 사랑운이 안 좋다. 사랑운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뱀들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게 점선으로 돼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운 좋겠어요? 점선이라는 게 실선이 아니고 그 위에 이거만 사랑운이 안 좋다. 자, 사랑운이 안 좋고 여러분이 그 타로 카드를 보면 2번 컵 카드가 있어요. 2번 컵 카드를 한번 봐보시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 네. 2번 컵 카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음양의 합의를 의미해요. 음양의 합의. 그렇게 막 뱀들이 막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음양의 합의를 의미한다. 근데 음양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이게 점선이야, 실선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랑운이 안 좋아요. 진짜 좋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질문에 내가 뭐 애인과 뭐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게 나왔잖아. 여건도 안 돼. 그러니까 꿈만 꾸고 그러니까 꿈만 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점선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안 되지. 개념 이해가십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점수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노력, 뭐 성실, 책임감 이런 것들은 뭐 안 해요. 이 사람은 노력, 희생 정신이 강하니까 노력, 성실, 책임감. 그러나 안 돼. 이 말 이해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막 수학해가지고 지금 제사까지 지내잖아요. 네, 노력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
그러나 안 된다고. 너무 안. 그러나 안 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고요. 이 카드는 이제 뭐 희생 정신이라든가 봉사 지내는 그런 카드고, 이 카드는 일종의 뭐 제사, 이 카드의 상징은 제사예요, 제사.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런 카드죠.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가 땅으로 봐도 되게 뭐랄까요, 삭막한 땅이고 좀 그 역경도 있고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막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정말 국문과 다닐 때 이런 분이 있어서 막 출석 수업을 막 세 군데 가서 막 듣고 막 그래요. 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서울학습관 듣고 하는데 막 시험 보면 F학점 나와. 시험 보면 막 책이 막 펑크날 정도로 막 책을 이렇게 막 써놓으셨는데, 와,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그런 분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이제 하나 더 할게 요건데, 요거까지만 오늘 할게요. 지금 이 카드가 보면 이 모양이 있고 여기 지금 금성이 있고, 여기 아십니까? 금성이 있고 이 모양이 있어요. 요 모양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칭자리라고 해요. 천칭 알죠? 천칭자리고, 그렇죠. 요 모양이 이제 금성이. 그러니까 요 천칭자리도 금성행성을 주인행성으로 하는 별자리예요. 자, 다시 천칭자리가 뭐라고요? 금성행성을 주인행성으로 하는 별자리인데, 이 카드는 파트너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너란 말 들어보셨죠? 파트너 카드인데, 이게 방으로 따지면, 자, 이제 아까 12개의 방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12개의 방 중에 몇 번 방이었죠? 12개 방 봐보세요. 제가 시작할게요. 예, 이게 7번 방 카드예요. 방으로 따지면 7번 방 2성 카드란 말이에요. 2성 애인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일단 여기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자가 여기 이 카드에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여자가, 자, 꽃을 내리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자가 왜 꽃을 내렸어요? 꽃을 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지 왜 내렸을까요? 이게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셨네요. 춤을 추려고 치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꽃이 있는 손으로 춤을 추려고 하는 카드예요. 여자가 꽃을 이렇게 내린 것이 춤을 추려고 치마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모습 핑크색. 여기도 지금 핑크색이 감돌잖아요. 핑크빛이잖아. 맞죠? 핑크색이 감돌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거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잘 된다는 거죠. 예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카드예요. 이게 지금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두 사람이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라고 했을 때는 예스예요. 예스. 무조건 잘 된다는 카드예요. 일단 잘 될 수 있다는 카드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 되게 잘 된다는 카드. 왜냐면 이건 무언가가 사랑뿐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무언가를 내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핑크색도 있고 파트너를 의미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고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카드들을 좀 정리를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한 걸 좀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나시죠? 1번 방부터 12번 방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기 가셔서는 뭐 1번 방 하면 이제 뭐 뭔지 정도, 2번 방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눈으로 좀 익히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방의 어떤 상징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별자리, 지금 별자리 다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시작한 것 중에서 여기 천칭자리는 금성을 주인행성으로 하는 별자리다. 그 다음에 사자자리는 이런 게 딱 보면 사자자리 이렇게 아셔야 한다고. 사자자리는 태양을 주인행성으로 한다. 쌍둥이 자리는
이렇게 습성을 주인 행성을 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계자리라고 그랬죠? 계자리는 달을 주인 행성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자리는 화성을 주인 행성을 한다. 그 다음에 황소자리는 금성을 주인 행성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떤 자리, 어떤 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그 카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한 78장 중에 한 7장 정도 제가 하고 이렇게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복습하시면 좋고요. 복습하시면 좋고 뭐 복습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 공부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요. 예, 이것도 질문하세요. 마이너 카드 뭐 저기처럼 예. 메이저 카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 이거는 메이저 카드 이런 게 없어요. 따로.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중요성이 심볼로는 지금 좋은 질문하셨는데 메이저 마이너가 따로 없고요. 그냥 78장을 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이 카드는 대신에 별자리와 행성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그 알아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이거 그렇게 좀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에 지금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9분이시구나. 9분이신데 거기서 한 제가 뭐 이것저것 빼면 한 9주 정도, 9주, 10주 정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해서 그 별자리를 뽑아서 그걸 좀 아마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떤 걸 하시냐면 내가 누가 먼저 한번 하실래요? 새로 오신 저 식기 선생님.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한번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아니,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 아니 여기 식기 선배님부터 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자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타로가 아니라 점성학 차트로 제가 이제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를 뽑아가지고 아니 신상 터는 건 아니고 이걸 뽑아서 여기에서 이제 내 성향이 어떤 방에 뭐 어떤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알문텐으로 봐서 내가 금성의 성향인지 목성의 성향인지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알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한꺼번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타로 카드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연번 걸린 사람 따라고요. 타로 카드 그럼 하실래? 설명문 거기. 연봉이 더 큰 거야. 나는 연봉 더 큰 거야. 한명 돌면 될 것까지. 아니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야. 이거 뭐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러면 거기 뭐지? 제 연락처를 모르세요? 저한테 뭘 좀 적어주시면 아까 양력생이 거기다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성함하고 성명하고 그다음에 태어난 지역, 그러니까 어디 서울인지 어디, 그다음에 양력생일, 그다음에 이제 태어난 시간 있죠? 태어난 시간. 요거를 양력생일 해서 제 핸드폰 번호는 010 어디 있어요? 010-3346-2394예요. 2394. 제 이름 장웅상인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수업을 하면서 그걸 좀 같이 가지고 태어난 지역 그러니까 내가 서울 아니 뭐랄까 서울 이렇게 서울 뭐 전주 대구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런 걸 보고 하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재밌으시겠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봐드릴게요. 한 번씩 봐드릴게요. 아 지역에 따라서 이 위도와 경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보시면 뭐 127도 15 이렇게 나왔죠. 써진 거. 이 위도와 경도가 바뀌어서 내가 지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차트를 돌려가지고 알무텐 성향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성하고 이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알려드리면 여기 X자 동그라미 써진 거 보이시죠? 여기 X 동그라미 여기 X하고 동그라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포르투나라고 그래요. 포르투나라는 게 행운이죠. 우리가 폴춘 행운이잖아요. 요 포르투나가 몇 번 방에 있느냐에 또 따라 달라져. 내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포르투나가 내가 2번에 돈방에 있다. 돈과 관련된 게 좋겠죠. 그리고 포르투나와 뭐 목성의 각도가 몇 도 차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하여튼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로도 물론 재밌지만 어때 이 과목도 또 다르죠. 타로를 공부했을 때와는 좀 더 이게 다른 어떤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별자리하고 그다음에 점성학과 그다음에 내 마음 이런 것들 다 연결시키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빠지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서 제가 하는지 몰랐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화이트보드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화이트보드하고 그 마커를 가져와서 설명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우신 거 좀 복습하시고 또 이 강의를 그래요. 너무 길게 하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딱 저는 이 금성에 강해서 딱 시간에 기가 막혀요 제가 그런 건 잘하니까 하여튼 잘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